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백두산 천지에 올랐습니다. 공군 2호기를 타고 삼지연 공항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함께 차로 백두산 장군봉에 올라가 거기서 케이블카로 천지까지 갔습니다. 김정숙, 이설주 여사와 강경화 외교장관 등도 동행했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어제 저녁 김 위원장과 함께 빛나는 조국 공연을 관람한 뒤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약 7분간 연설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민족은 5천 년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다며 70년 적대를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한다라고 말해 열렬한 박수를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찬을 마친 뒤 삼지연에서 곧바로 서울로 돌아옵니다. 그럼 프레스센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심수미 기자, 지금 점심시간이 훌쩍 넘겼는데 양 정상의 오찬은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네, 아직 오찬과 관련해 백두산 쪽에서 들어온 소식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평양보다 통신 인프라가 좋지 않아 상황 파악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 오전 8시 30분쯤 삼지연 공항을 출발해서 10시 20분 백두산 천지에 도착을 했는데요. 두 정상이 천지 앞에서 활짝 웃으며 맞잡은 손을 번쩍 들어올린 기념사진이 조금 전 공개가 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늘 북측을 통해 백두산에 가고 싶었는데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말을 하자 김 위원장이 앞으로는 남측 인원들, 해외 동포들이 와서 백두산을 봐야 한다면서 담소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삼지연 공항까지 내려오는데 다시 2시간이 걸린다고 계산을 하면 지금쯤 점심 식사를 하고 있거나 이미 마쳤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조금 전 사진에서 보셨지만 김정숙, 이설주 여사도 정상까지 동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남측 수행단도 대부분 같이 간 겁니까? 네, 일단 삼지연 공항에는 수행단 200여 명이 우리 공군 2호기와 북한의 고려항공 2대의 비행기를 나눠서 타고 갔습니다. 서훈 국정원장, 송영무 국방장관, 강경화 외교장관과 도종환 문체부 장관, 이재용 부회장 등의 기념사진도 조금 전 도착을 했는데요. 백두산 등반에 모두 정확히 몇 명이 동행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대부분 함께 오른 걸로 보입니다. 역시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요. 김정숙 여사가 제주도물을 챙겨갔다고 합니다. 천지에 가서 반은 붓고 반은 백두산물을 담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문 대통령은 삼지연 공항에서 곧바로 성남공항으로 돌아온다고 하는데 몇 시쯤으로 예상이 됩니까? 네, 청와대는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로 예상은 하지만 확답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삼지연 공항에서 수행단의 절반 정도가 다시 평양 순안공항으로 이동해서 우리 공군 1호기로 갈아타고 출발을 해야 하는데 성남 도착 시간을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 문 대통령이 삼지연에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별장에서 좀 더 머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도착 첫날 점심과 둘째 날 아침을 제외하고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사흘간 5번 대부분의 식사를 함께한 셈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DDP 프레스센터에서 JTBC 심수희입니다. 내가 오래전부터 이루지 못한 꿈이 있는데 바로 백두산과 개마고원을 트레킹하는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 소원을 꼭 들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특집 뉴스 현장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혜진 전 의원, 김종구의 평론가,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그리고 유선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네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지금 평양 남북 정상회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십니다만 백두산의 양 정상이 천지까지 올라간 모습 지금 화면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그걸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두 정상 내외가 백두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서로 이렇게 손을 맞잡고 번쩍 드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다른 사진들 또 계속 들어오고 있죠? 자, 저건 문재인 대통령이 저 백두산에 물을 담그는 겁니까? 손을 담근 건가요? 물을 병에다 담그는 건가요? 지금 전해진 소식은 이제 김정숙 여사가 한라산 물을 떠갖고 예. 그건 이제 천지에 뿌리고 천지물을 담아가고 싶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돼 저 있는데 바로 뒤에 그 하얀 옷 입은 저게 지금 김정숙 여사인데 손에 무슨 페트병을 바로 들고 있네요. 한라산 물을 담아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천지에 쏟고 천지물을 담아오겠다 이렇게 백두산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아, 저게 페트병에다 물을 담는 그런 모습이군요. 저 장면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다른 모습 좀 볼까요? 자, 저거는 오늘 오전 이제 백두산 정상에 천지까지 갔다가 이제 두 정상이 함께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면 어떨까요? 저 백두산에 가서 기를 좀 많이 받았나요? 얼굴들 보니까 이렇게 환하면서도 많이 이게 좀 추운 것 같아요. 네, 날씨가 춥죠. 거기 보도를 보니까 일교차가 무려 18도나 되더라고요. 오늘 같은 날은 2도에서 20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아침에 출발할 때는 한 10도 정도였는데 가는 사이에 또 한 10도 정도 올라가지고 한 20도 정도라고 그 보도가 됐던데 20도면 뭐 올라갈 만하겠네요. 예, 그런데도 이제 준비를 저렇게 이렇게 겨울 코트를 준비를 한 거 보면은 네. 또 얼굴들이 보면은 약간 좀 저도 이제 천지에 가봤지만은 바람이 불 때는 좀 춥습니다. 아, 예, 지금 그래서- 저 장면들이 쭉 나오네요. 보면 뭐 저 왼쪽에는 송영무 국방장관, 그다음 강경화 외교부 장관, 그리고 도정환 장관의 모습도 보이고 김 위원장 내외, 그리고 우리 대통령 내외,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김현미 장관인 것 같네요. 그다음에 김영춘 장관, 뭐 이래서 이제 우리 쪽 수행원들 예. 다 많이 가 있네요. 지금 이제 저 사진만 놓고 볼 때는 우리 측의 장관급들 네. 공식 수행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그 이 백두산 천지 여기에서 이제 물을 예. 백록담 물을 뿌리고 또 이 천지연 여기서 물을 이제 담는 거 이것은 분단된 한반도 우리에게만 있는 현상이 아니겠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저 장면은 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능라도에서 5일 경기장에서 얘기했지만 뭐 아마 역사의 한 장면으로 기록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 지난번에 도보다리 회담에 이어서 또다시 뭐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그런 한 장면이긴 한데요. 자, 유선희 기자. 네. 대통령이 이제 오늘 아침에 일찍 백두산에 가기 위해서 이제 출발을 했잖아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뭐한 6시 몇 분에 출발한 걸로 돼 있던데요. 네, 정확한 시간 6시 39분이고 굉장히 일찍 나왔습니다. 근데 나오는 길에 이제 백화원 영빈관 직원들의 이제 환송을 좀 받았고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 저 사진은 그러니까 우리 특별 수행원들도 같이 갔군요. 오른쪽에 저기 이재용 부회장이네요. 이재용 부회장과 4대 그룹 회장들이군요. 거기 얼굴도 보이고요. 박용만 회장도 얼굴이 보이네요. 예. 죄송합니다. 말씀하시죠. 네. 6시 39분에 출발해서 이제 7시 20분에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도착했는데 가는 길에 이제 평양 시민들이 오던 날과 마찬가지로 나와서 환송을 했습니다. 그 이른 아침인데도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뭐 꽃술, 한반도기, 인공기 이렇게 같이 흔들면서 환송하고 또 이제 조국, 통일 이렇게 같이 외치면서 환송을 했고 8시 20분에 이제 7시 20분에 공항에 도착한 다음에는 이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나와서 같이 맞이를 했습니다. 환송 거기도 평양 시민들이 많이 나와 있었는데 사실 그 장면을 봤을 때부터 평양으로 다시 돌아오진 않고 삼지연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좀 있겠다 이런 분석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삼지연에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삼지연 공항에 도착한 건 8시 20분쯤이고 그다음에 백두산에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것은 차를 타고 올라가기 시작한 게 8시 한 30분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비행기는 지금 세 대가 같이 간 겁니까? 아침에는 고려항공이 갔고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을 태운 참매가 갔을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대통령은 공군 2호기를 타고 간 거죠? 네, 처음에 이제 고려항공에는 이제 특별 수행원이나 아니면 이제 장비들이 좀 실려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참매 1호를 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도착해서 삼지연 공항에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맞이를 했습니다. 일단 삼지연 공항에 활주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우리 공군 1호기가 가기에는 활주로 폭이 좀 좁고 좀 짧기 때문에 대형인 보잉 747급 공군 1호기 대신 737급 공군 2호기가 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백두산 천지, 그러니까 삼지연공항에 일단 도착한 다음에 미리 가 있었던 김정은 위원장이 맞이해서 예. 그두 정상이 같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예. 어떻게 올라간 겁니까? 걸어서 올라가진 않았잖아요. 삼지연공항에서 그 차량으로 일단 이동을 해가지고 1시간 정도 이동해가지고 중턱처럼 좀 올라갔다가 거기서부터는 또 궤도 차량, 궤도 버스 비슷하게 이제 궤도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장군봉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또 케이블카를 타고 한 10분 정도 타가지고 천지 그 연못가 주변까지 내려와서 그때부터 그 트레킹은 아니지만 문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트레킹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기분을 낼 수 있는 일정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 궤도차로 올라가서 그런지 구두를 신으셨어요, 다들. 그죠? 네. 그러니까 보면 뭐 트레킹화를 신고 가는 게 아닌가 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준비는 트레킹복 준비는 다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갈 때 그러니까요. 준비는 다 했는데 코스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쭉 걷기에는 좀 일정상이나 이런 코스나 날씨가 예의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유선희 기자. 네. 그 백두산에 올라가서 주고받은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네, 어떤 그렇습니다. 얘기들을 양 정상이 주고받았다고 합니까? 일단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굉장히 이제 백두산, 특히 북한 쪽에 있는 백두산에 대한 자랑을 좀 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쪽을 상당히 부러워한다. 왜냐하면 중국 쪽에서는 천지를 내려갈 수가 없는데 천지까지 바로 내려갈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이쪽에서만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자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국경이 좀 어떻게 되느냐라고 네. 했더니 이제 그 천지 양쪽을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좀 가리키면서 이제 국경을 설명을 해주고 이곳 백두산에는 사계절이 다 있다 이렇게 네. 좀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이설주 여사가 옆에서 한마디를 더 거들었는데 7, 8월이 제일 좋다. 아무래도 좀 추운 곳이다 보니까 제일 좋은데 만병초가 만발한다 이렇게 자랑을 했더니 만병초라는 꽃이 있나 보죠? 네, 문 대통령이 또 때마침 그 만병초가 우리 집 마당에도 있다라고 이렇게 그래요?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야, 저 화면에 보면은 지금 저게 백두산 천지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 말 맞다나 이제 내려가서 그렇죠? 그걸 물을 뜨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그 김평론가 그 외에도 지금 위에서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꽃도 좋은데 해돋이가 장관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네. 다른 대화들도 좀 있었잖아요. 거기 물 깊이가 얼마나 되느니 뭐 이런 얘기들. 예, 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물 깊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장성을 바로 옆에 있던 예. 실무자죠. 물어봤는데 리설주 여사가 바로 325m라고 즉석에서 그러니까 대답을 이설주 해줘. 여사는 그러면 바로 왜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 나오나요? 깊이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외우는 거에 별로 그 소질이 없어갖고 아무튼 325m라고 바로 대답을 해줬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의미 있는 이야기가 백두산 천지에서 새 역사의 모습을 담아서 이 백두산 천지의 물이 마르지 않도록 북녘 간에 이 북남 간의 새로운 역사를 또 써나가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 백두산에서는 해돋이 그다음에 한라산에서는 통일이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니냐 리설주 여사가 또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의미 있는 이야기도 꽤 많이 나눈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양 교수님, 저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백두산 물을 이제 한라산 물을 떠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좀 계산을 하고서 뭐 아마 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다 물을 붓고 그다음 백두산 물을 받아간다. 그럼 저 물은 갖다 어떻게 하나요? 한라산에다 다시 뿌리나요? 우리가 보통 그 70년대, 80년대 대학가에서 항상 우리 뭐 조혜진 의원도 잘 아시겠지만도 한라에서 백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또 그리고 일전에 그 이 판문점에서 이 회담할 때 그 당시에 그 식수를 했잖아요. 그때도 보면 이제 한라산의 무슨 물, 백두산의 물 또는 그 이 흙입니까? 이런 걸 해가지고 소를 이제 섞는 것이죠. 네. 그건 뭡니까? 남북의 하나됨. 지금 이제 분열된 것을 종집을 찍고 좀 하나 돼가지고 국제사회에 좀 보여주자 이런 의미가 있겠지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 김정수 여사는 그런 것을 다 감안해가지고 아마 우리 그 이 한라산 물을 떠가지고 이 천지에 뿌리고 또 이 천지 여기 있는 물에 가지고 다시 나중에 한라산 백록담에 뿌리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분단 그 70년 이어진 분단의 극복의 어떤 상징적인 이벤트랄까 뭐 이런 거겠죠. 예, 예. 이제 이 분단의 이제 상징인데 이걸 이제 분단을 이제 끝장내자는 것이 이번에 이제 이 평양선언 아니겠어요? 전쟁은 종집을 찍자. 적대 청산하자 이건 아니겠어요? 지금 이제 특히나 지금 이제 이 백두산을 올라가는 데 있어가지고 가는 길이 네 군데가 있어요. 예. 우리가 보통 흔히 동파, 서파, 남파, 북파 이렇게 돼 있죠. 동파는 북측 다시 말해서 이 북측 지역에서 가는 곳입니다. 예. 그러나 서파, 남파, 북파 이거는 뭐냐면은 중국 지역에서 장백산에서 가는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그 중국에서 가는 데 있어서는 위험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이 천지까지 못 내려오고 합니다. 엄격한 통제를 합니다. 그러나 양 교수님, 네. 화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만 지금 저게 현지에서 찍어서 보낸 천지의 그 장면인데 오늘 날씨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았답니다. 지금 화면 보시죠. 물 보니까 뭐 어휴
사실은 저도 2000년대 초쯤, 한 10년 전쯤에 저 중국 쪽을 통해서 백두산을 갔는데 9월 달에 이미 눈이 막 내려서 못 올라갔어요, 결국은. 근데 지금 보면 이제 9월 말인데 오늘 날씨가 무슨 뭐 남북 관계의 뭐 앞날을 축하하듯이 굉장히 화창한데 저는 그때 올라가 보긴 했는데 날씨가 계속 안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천지물을 이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살짝 보이면은 환호성이 터지고 그 살짝 보는 게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는 이런 말이 될 정도로 큰 감동이었는데 저 사진은 보니까 거의 뭐 사진으로 이렇게 걸어놔도 될 정도로 깨끗한 것이 정말 1년 중에 보기 드문 그런 이 상황이 자, 전개되는 것 뭐 같습니다. 복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 사진, 저 장면들이 도보다리에서 회담했던 그 모습 못지않게 이게 지금 생중계로 여기서 나오면 이제 국내를 통해서 해외로 다 송출될 테니까요. 두고두고 화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남북 정상이 백두산 정상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고 들어 올리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백두산이 우리가 이제 흔히 민족의 영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 그 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건 누가 뭐라 그래도 백두산이라고 봐야 되는 것인데 그 백두산 정상에서 남북의 두 정상이 손을 맞잡고 지금 저렇게 들어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남북 화합 나아가서 그러니까 평화 체제 이것을 웅변에 들어간 아주 상징적인 한 장면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외신에서 만약에 이제 저 장면을 보도를 할 때 백두산이 어떤 산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당연히 배경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까? 잘 네. 모를 테니까.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 장면이 국제사회에 던지는 메시지 효과는 더 극대화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건국설화에 보면은 그 단군이 그 태백산에 내려와 가지고 신시를 만들어서 네, 그렇죠. 나라를 만들었다 이렇게 했는데 태백산이죠, 백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남과 북이 지금은 이제 헤어져 있지만 원래 시작은 저 태백산 신시에서 시작했다는 그 설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이제 이 사진상으로 볼 때는 네. 참 그 이 도보다리를 연상하는 친교의 시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또 양 정상이 손을 맞잡고 이 지금 이제 들면서 이 보는 있잖아요. 이 사진 이것은 뭐 일종의 결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지금 이제 백두산이라는 것은 특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과거에 보면은 상당히 뭡니까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 네. 또는 뭐냐면 그 결단을 내린 상태에서 이행 의지를 담을 때 네. 그때 백두산을 자주 오르곤 했습니다. 그랬었죠. 그렇다면 아마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두 손을 맞잡고 이렇게 하늘 드는 이 장면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런 그 이 양측의 이런 선언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주 도전이 있더라도 소심으로 돌아가지고 반드시 극복하자 이런 계리의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그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정상들이 다 구두를 신고 올라간 거 보면 그 거기까지 나중에 이제 남북 관계가 개선이 돼서 남쪽에서 만약에 관광객들이 올라간다면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얼마든지 백두산 천지에 가서 천지물을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김정은 위원장도 실제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이 이제 백두산 한창 4.27 회담 때 그 얘기를 했었는데 네. 백두산 붐이 있어서 우리 사람들이 중국 쪽으로 백두산을 네. 많이 갔었다. 그렇죠. 지금도 많이 가고 있지만 나는 중국으로 가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었는데 꿈을 이루게 해주셔서 고맙다 이렇게 했더니 오늘은 적은 인원이 왔지만 앞으로 남측 인원들 해외 동포들이 많이 와서 백두산을 봤으면 좋겠다. 분단 이후에는 남쪽에서는 그저 바라만 보는 그리움이 산이 됐으니까 많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개도 했고요. 또 특히 이제 천지를 배경으로는 사진을 찍을 때는 남측 대표단 인원들하고 이제 대통령님 모시고 좀 사진을 찍으셔라. 제가 찍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또 제안도 했었다고 합니다. 아니, 김정은 위원장이 제가 찍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수행원들이 뭐 무슨 말씀을 이러면서 이제 크게 웃고 실제 찍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네. 이번에 서울에 답방을 오시면 한라산으로 한번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렇게 뭐 정겹게 그냥 오가는 대화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에 많은 사람이 와야 되겠다. 또 김영춘 장관은 또 한라산으로 모셔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앞으로에 대한 어떤 다짐이라든가 얘기들을 많이 나눈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 러시아 기자가 그 우리 쪽에다가 이거 물론 그쪽에 가지 않았지만 질문을 하면서 자 이번에 백두산을 가셨는데 혹시 그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오면 한라산을 한번 같이 가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청와대에서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이번에 내려오면 저렇게까지 했으니까 그쪽에서도 갈 가능성. 김정은 위원장이 한라산을 한번 하긴 근데 거기는 그게 없어서 말이죠. 케이블카가 없어서 네. 올라가려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하네요.
송영무 장관이 그래서 아까 한라산 정상에 헬기 패드를 좀 만들어 드리겠다. 우리 해병대 한 개 연대면 충분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좀 헬기 해서 패드를 예, 만든다고요? 물론 뭐 농담이었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좀 초대의 멘트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한라산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이 모친 고영이 아, 그분이 원래 제주도 분이 제주도지요. 그렇지만 과거에 이제 2000년 8월경인가 이 남북 장학과 회담을 제주도에 생긴 거 있습니다. 예. 그때 보면 8월인가 10월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할 때 보면은 북측의 이런 그 이 대표들 보장서원들이 제주도에 와가지고 그 마라도 그 끝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려고 굉장히 우리가 요청을 많이 한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만큼 뭡니까 이 고영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그런 지금 특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더 하겠죠. 그래서 충분하게 제주도에서 정상회담 또 그리고 백록당 가보고 싶은 이 심정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제 비핵화 협상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남쪽의 어떤 그 국민들이 북한의 백두산으로 관광을 가고 또 북한 주민들이 남쪽의 한라산으로 이렇게 관광으로는 그런 광경 뭐 상상만 해도 같은 민족으로서 마음이 따뜻해지는데 잘 되겠죠.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백두산을 등반한 다음에 남북 정상은 삼지연에서 오찬을 한다고 합니다. 어디 자, 유 기자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지금 11시 2분 정도에 이제 케이블카가 도착을 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아까 사진에서 보듯이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오찬 장소는 이제 삼지연 초대소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미 도착을 해서 식사를 이제 충분히 한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하는데 네. 이 삼지연 초대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떤 식당이 있다, 어떤 규모다 이런 것들이 많이 공개된 바는 없습니다. 그동안에 네. 북한의 여러 시설들이 공개됐는데 특히 백두산 초대소, 삼지연 초대소는 우리도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자료가. 거기가 왜냐하면 아까 지금 양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뭐 중국의 지도부 혹은 뭐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그런 쪽에서 가족들이 뭐 가서 쉬고 이러는 곳이기 때문에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를 안 하는 건가요? 네, 이번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정말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공개가 된 적이 없었는데 이번 정상회담 일정은 거의 대부분 실시간으로 또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찬 장소인 삼지연 초대소도 우리 쪽에 한번 공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오찬 메뉴는 알 것 같아요. 근데. 오천 배는 알 것 같아요. 예, 못 제가 같아요. 어제 들었는데요. 저 천지에 산천어를 방류해가지고 산천어가 많대요. 그래서 산천어? 예, 거기서 회를 먹고 왔다는 사람을 제가 직접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산천어 회는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산천어회. 야, 산천어회 맛이 어떨까 좀 궁금하긴 한데 지금 아까 우리 정상 그 문 대통령도 그렇고 김정숙 여사도 두꺼운 외투를 입고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보면 이게 원래는 그 전격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데 뭐 사실은 아닌가 보죠. 미리 좀 얘기가 다 됐던 모양이죠. 그렇다고 봐야 되죠. 정상의 일정인데 돌발적으로 생기는 거 물론 없을 수는 없지만은 이거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 문 대통령이 지난번 판문점 선언하고 기자회견할 때 자기의 우리말로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백두산하고 개마고원을 트레킹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들었을 때는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그냥 해보는 이야기가 아니다. 왜냐하면 문 대통령이 그 등산 애호가고 트레킹 좋아하고 히말라야 트레킹도 다녀오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저거는 그 진짜 귀담아 한번 들었어야 될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일정을 마련했겠죠. 그래가지고 어제 백화원 초대서 그 영빈관에 갔을 때 같이 가십시다라고 이야기하고 흔쾌히 또 오케이 하셨는데 들어보면 청와대에서 북으로 가기 전에 트레킹 장비를 다 준비하고 갔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저 백두산 천지의 일기를 생각하면은 저런 이제 두꺼운 겨울용 외투도 미리 준비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앞으로는 그 정상 외교에 있어서 저런 식으로 뭔가 어떤 특정한 장소를 같이 방문을 한다든가 뭐 이벤트를 한다든가 우리 도보다리 회담 혹은 대련에서 있었던 그래서 거기 산책 그다음에 이번에는 백두산까지 그리고 뭐 지난번에 6.12 정상회담 때도 이렇게 산책을 했으니까요. 저런 것들이 하나의 정형화된 그런 모습으로 정착되지 않을까 싶은데 백두산이라는 게 아까 양무진 교수님도 조금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중요한 곳이잖아요. 특히 이제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그 백두혈통의 출생지,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출생지라고 북한이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요. 혁명의 성지가 되는 곳이고 그 혁명의 성지가 되는 곳에 북한의 최고 순회의 별장 2곳이 지금 있는 것인데 전혀 공개가 안 되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오찬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북한의 가장 어떤 중요한 곳을 열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삼지연 초대소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 일행에 대한 어떤 최고의 환대 수준의 말 그대로 활용점정, 마침표를 찍었다 이렇게 뭐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양 교수님 이제 오늘 오후에 도착을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문 대통령 이제 내려오면
어떻게 할까요? 기자회견 할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와서 국민 보고 형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상당히 피곤하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날마다 밤 11시 넘게까지 행사가 있었고 오늘은 또 새벽에 일어났어야 될 테고 하긴 한데 어떻게 하실까요? 그 말씀드리기 전에 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일전에 이 백두산 화산 협력회의를 했죠. 그 당시에 이제 우리의 그 이 현지 가가지고 조사한 사람을 보면 이 천지연의 물 깊이 수심 얼마나 약 한 350m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슬주 여사가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325 대답을 했잖아요. 이슬주 여사가 상당히 공부를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예상 질문이 안 들어요. 예상 질문을 미리 알고 글쎄요, 있을 때. 답을 준비해서 간 거 아닌가요? 예, 어떻든 간에 상당히 그 행동이고, 그다음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가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제 올 때 과거에 이제 판문점에서 이 지금 회담을 하고 올 때는 그때 뭡니까? 그 이 서울을 거치는 있어가지고 일산에서 킨텍스 거기서 이 지금 이제 프레젠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뭡니까? 워낙 밤늦게 끝나가지고 오면서 거기에 들리지 못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오후에 이래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하게 어찌 보면 지금 이제 뭐 풍성한 결실을 맺은 거 아닙니까? 또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이라는 것은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아마 지금 이제 이 동대문 이 디자인 플라자입니까? 거기에서 충분하게 와가지고 설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오히려 설명을 해주는 것이 국민과 함께는 대북 정책에서 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바로 생각합니다. 설명을 한다 이겁니까? 오늘 오자마자? 그렇죠. 뭐 대통령 지금 이제 뭐 준비된 분 아닙니까? 그래서 충분하게 어찌 보면은 그 오는 길에 아마 그런 거 보면 내서 앉아 프레스센터로 간다? Q&A 다 준비해가지고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도리가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구 영상이 그 6월 12일에 북미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단독으로 하면서 기자들의 모든 질문을 받아서 대답을 한 그 영상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아주 공격적인 질문에 대해서까지도 뭐 거의 언쟁 비슷하게 했던 이 장면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돌아오는 길에 그 동대문에 들러가지고 내외신 기자 앞에서 쭉 소상히 설명을 한다면 또 이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극대화해서 그러니까 전하는 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일정이 이제 그대로 맞아줄 수 있겠는가? 그것도 있고 경호 문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수많은 어떻게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경호 문제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 그렇게 느낌. 하려면 이제 사전에 적어도 우리가 이제 이 징후를 알라 그러면 한 2시간 전에 거기에 이 동대문 이 디자인 플라자 이 주위의 경호라든 움직임을 보면은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알고 있을 것이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내일부터 이제 그 추석 명절 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내일부터 이제 대이동이 시작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어떤 남북 정상회담 대국민 그러니까 설명이라고 해도 좋고 홍보라도 그러니까 좋은데 사실 오늘 저녁과 내일 오전을 놓치면 사실 없거든요. 이 점도 아마 고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때 그때 평양 방문하고 돌아오면서 CIQ 제 기억엔 CIQ라고 남북 출입 관리소에서 네. 대국민 보호회라고 네, 해서 기자회견은 아니지만 대국민 보호 대회라는 형태로 이제 국민 보고를 가진 적이 있었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남북 정상이 백두산에 올라가서 천지에 가서 그 대통령이 천지에 물을 뜨는 그런 모습까지 뭐 저게 이제 두고두고 이제 사진으로서 회자될 것 같은데 그런 모습까지 보셨고요. 이제 오늘 저녁에 대통령이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과연 뭐 기자들에게 그 대국민 보고회를 할지 어떨지 뭐 이런 부분들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뭐 장담 드릴 수는 없고요. 자, 다른 얘기 좀 해볼까요? 어제 저녁 9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15만 명의 평양 시민들이 가득 찬 능라도 5일 경기장을 찾아가서 빛나는 조국 공연을 관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깜짝 연설까지 했는데 자, 어제 공연 일단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드론이 떴습니다. 드론이 떴어요? 네, 드론이 떠서 하늘에 빛나는 조국이라는 글자를 밝히면서 행사가 시작이 됐고 이제 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이 같이 입장을 하면서 분위기가 이제 떠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5일 경기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잠실 주경기장보다 5만 명이 더 수용할 수 있는 15만 명 규모의 경기장인데 15만 명이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아, 진짜로 그 저게 아마 유럽의 그 큰 스타디움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그 정도는 아직 없고 15만 명 정도의 관중이 가득 찬 데다가 그 가운데는 17,500명 정도의 이제 인원이 고급 중학교 학생들이 카드 섹션 행사를 좀 했습니다. 카드 섹션 한 인원이 17,000명이 넘어요? 17,500명이 같이 했습니다. 어마어마하네. 이게 보면 이제 거기 문구들이 굉장히 눈이 많이 띄는데 뭐 예. 평양에서 부산으로 가는 기차라든가 이런 남북 관계 개선
멘트가 많이 있었고요. 또 역시 우리 행사의 마지막은 또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노래로 끝나면서 분위기를 끌어갔습니다. 특히 이제 뭐 가장 주목할 점은 이제 뭐 북한식의 특유의 뭐 최후 결전이라든가 뭐 원수를 치자 이런 어떤 반미구호 같은 게 전혀 등장하지를 않았고 거의 이제 결의 우리나라 같이 잘 해나가야 된다라는 이제 통일 분위기를 강조하는 영상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문 대통령 이제 연설을 전후해서는 4.27 남북 정상회담 영상도 나왔습니다. 어제 정말로 그 이 평양 시민 15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 연설 7분 동안이지만도 저는 내용상으로 볼 때는 깜빡 놀랐습니다. 네, 그거 저희가 들을 겁니다. 이제. 예, 그래서 너무 제가 이 높게 평가는 모르겠지만도 그 연설 내용만 볼 때는 세기의 연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무슨 연설이요? 세기. 1세기, 2세기, 3세기 할 때 있잖아요. 100년 만에. 세기의 연설이다. 예. 발음이 정확히 못해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자, 아니요, 괜찮습니다. 자, 양 교수님 무슨 세기의 연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공연을 관람한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각각 연설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나와 문재인 대통령은 북남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의 여정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이정표로 될 소중한 결실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의 이 귀중한 또 한 걸음의 전진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노력에 진심 어린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 순간 역시 역사는 훌륭한 화폭으로 길이 전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문재인 대통령에게 열광적인 박수와 열렬한 환호를 보내줍시다. 평양 시민 여러분, 북녘의 동포 형제 여러분, 평양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남쪽 대통령으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개로 여러분에게 인사말을 하게 되니 그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평양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와 무력 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확약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나는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보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보았습니다. 평양 시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우리 민족은 강인합니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국가남 8천만 계려의 손을 굳게 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갑시다. 나와 우리 대표단을 뜨겁게 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셨습니다만 오늘은 지금 백두산 천지, 어제는 능라도 뭐 정말 정신 차릴 수 없을 만큼 뭐 그런 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15만 명이 치는 박수 소리라는 건 현장에서 들으면 어떨지 말이죠. 한 축구장에 가서 5만 명이 지르는 함성 소리만 들어도 넋이 나갈 지경인데 15만 명이 지르는 함성을 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자,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 시민들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소개했는데 상당히 인상적인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표현이 아주 시적인 표현을 했죠. 이 순간 역사는 훌륭한 화폭으로 길이 전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훌륭한 화폭으로. 그렇습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이 표현을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을 꼽으라면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그 5,000과 70이라는 아주 단순한 숫자의 대비를 통해서 통일의 당위성을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임팩트 있게 전할 수가 있겠는가, 뭐 표현의 기법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5,000년과 70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5,000년을 함께 살았는데 70년 떨어졌던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일과성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극복하고 다시 5,000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간이다. 이런 뜻이 담겨 있으니까 아주 그 함축적인 표현이라고 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15만 평양 시민이 있는 자리에서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도전을 언급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북한 입장에서는 핵이라고 하는 것이 강성대국의 상징이고 헌법에까지 명시되어 있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못을 박아버리는 표현을 다른 데다 대고 15만 평양 시민이 있는 데서 1,000명을 했다는 것. 저것이 갖는 정치적 의미는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평론가 얘기하셨지만 조 의원, 대통령이 보면 아주 구체적인 표현을 해가면서 비핵화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건 상당히 전략적인 거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우리도 그렇지만 국제사회도 계속 주목하고 또 압박을 가하는 것이 그 김정은 위원장 육성으로 또 이렇게 문서로 비핵화를 어느 시기까지 확실하게 하겠다는 걸 갖다가 이렇게 못을 박아야 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저거는 다 그냥 전술적인 그다라고 이제 주목하고 있어서 이번에 사실 부담을 느꼈는지 살짝 육성으로 이야기했지만은 또 일부에서는 뭐 불충분하다, 불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기에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그 앞부분에서 그 김정은 위원장을 확 띄워놨고 민족의 동질성 이런 걸 강조했다가 핵을 확실하게 이번에 다시 못을 박았는데, 저 장면에서 제가 제가 과민한 것일 수도 있지만은 계속 나오던 박수가 조금은 다르게 느껴졌고, 그랬어요? 또 뭐 이건 저 추측이겠지만 그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쪽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이 얼굴이 그 순간에는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뭐 표정으로 나타났던 그게 연관이 있든 없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에는 충분히 그게 있을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전체 평양 시민들이나 보는 거나 마찬가지고, 또 그게 보도가 된다면 북한 주민들이 보는 데서 이게 확실히 지금까지 강성대국 주장하면서 북한의 정의의 보검이고, 어떻게 보면 국가의 존재 이유처럼 이야기했던 그 핵이 폐기된다라는 걸 갖다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저렇게 하는 것이 부담되겠죠. 근데 이제 국제사회나 또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 또 우리 정부에서는 그쪽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신경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대통령이 뭐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우리는 확약을 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15만 평양 시민을 증인을 삼아서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제 남측의 대통령으로서 뭐 나름대로 충분한 전략적 생각을 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말씀하실래요? 예. 이렇게 이 이름을 붙여도 모르겠습니다만도 15만 평양 시민들의
고함이라 할까요? 예.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7번간 연설의 메시지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70년 동안의 이 적대 관계를 청산하자.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아. 두 번째는 65년 동안의 정전 체제, 전쟁을 끝장내자. 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세 번째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견지하자.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은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가 지키겠다. 우리 스스로 개정하겠다. 이것이 민족 자주의 원칙 아닙니까?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비핵화, 평화 이것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 가지고 양전상, 남가부 모두 함께하겠다. 이런 메시지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조혜진 의원님께서 이런 비핵화 또 이런 그 핵무기, 핵 없는 이런 그 한반도를 만든 이런 것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조금 얼굴이 찌푸릴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소개할 때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조선반도 이야기하면서 핵무기, 핵 위협 없는 평화를 만들겠다. 이를 만들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소개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비핵화, 진정성, 의지 이것을 스스로도 다짐하면서 평양 시민의 공식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얘기인데 자 어쨌든 이 문재인 대통령은 연설에서 민족이라는 말을 여러 번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네, 총 몇 번이나 사용했어요? 10번을 썼습니다. 10번. 마치 이제 시를 읊듯이 민족을 계속 강조를 했는데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했다. 이거는 북한에서도 굉장히 받아들일 때 아주 항상 감명 있게 북한에서 하던 네. 얘기니까. 예.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민족은 우수하다, 우수하다. 강인하다, 평화를 사랑한다, 함께 살아야 한다. 이 부분에서 박수 소리가 가장 크게 나왔던 것 같은데. 아까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할 때 하여튼 박수가 가장 함성과 그게 컸죠. 그러니까 동질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앞으로 통일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준 걸로 보입니다. 그것에 이제 발맞춰서 새로운 시대라든가 평화라든가 이런 단어들이 이제 민족만큼은 아니지만 많이 쓰인 걸로 보입니다. 예. 민족 개념하고 자주 개념하고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네. 북한이 김정일 시대 때 우리하고 협상할 때 좀 우리 측으로부터 좀 지원을 받겠다라고 할 때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이야기를 줬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예. 근데 지금 이제 미군을 쫓아내기 위해서 외세 이런 것을 몰아내기 위해서 할 때는 민족 공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족 공조. 그렇죠. 여기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제 구분할 필요 있고 그다음 이제 자주라는 표현이 있어가지고 이 우리가 쓰는 자주의 개념하고 북한이 쓰는 자주의 개념이 틀립니다. 달라요? 예, 그렇지 뭐냐. 북한은 자주의 개념이 뭐냐면 배타적인 개념입니다. 아. 다시 말해서 이 한반도에 있어가지고 주한미군이라든지 외국군 빨리 철수해라.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자주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 함께하는 자주입니다. 이 한반도의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이 주변국인 중국과 미국의 반드시 지적 협조 필요한 자주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주를 강조했다는 것은 우리식의 자주. 다시 말해서 지금 이제 포용적 자주다 이거죠. 그렇죠. 지금 북한이 이제- 배타적 자주라면 우리는 포용적 자주. 그렇죠. 그럼 지금 이제 뭐냐면 북한이 미국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베타 이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 제가 봤을 때 우리의 자주 개념에 있어서 북한이 수용하는 모양새가 아니겠냐 이렇게도 해석 가능합니다. 네, 민족이라는 이야기 나왔으니까 뭐 별거 아닐 수는 있는데 이 대통령 연설이라 가지고요. 그 대통령께서 우리 5,000년을 같이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같이 사는 거는 통일신라 이후에 지금 한 1,000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 전에 문학적인 삼국시대, 표현이겠죠, 뭐. 그러니까 삼국시대, 사만시대, 뭐 고조선 그 이전에 뭐 부족국가, 그 이전에는 그 국가가 아예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1,000년을 같이 살았고 그 이전에 구석기 시대의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 선조가 아니라는 설이 지금 거의 정설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말씀하실 때는 5,000년 말씀하시는 걸 좀 생각하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학적 표현에다 고고학적인 또 검증을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거야 뭐 지나가는 얘기고 예.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살았고 분단이 짧으니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물론 그 70년 세월이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이니까 전체의 삶이니까 뭐 작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슬픔이 많았지만 어쨌든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공연 관람과 이례적인 연설 어제 능라도에서 있었던 뭐 이것에 대해서 우리 특별수행원들과 북한 주민들도 여러 가지 반응, 주로 이제 감동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금만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스케일의 무대를 봐가지고 되게 보는 내내 넋을 놓았던 것 같아요. 네, 일단 통일 관련된 문구를 마지막에 이렇게 딱 넣었을 때 엄청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런
역사적인 어떤 순간을 실제로 이제 눈앞에서 그 광경을 목격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시니까 어떠세요? 저희 문재인 대통령 보시니까 어떠세요? 통일이 당장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통일을 빨리 오게끔 적극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통일을 더 빨리 앞당겨 주기 바랍니다. 자, 뭐 저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뭐 예상했던 반응이긴 하지만,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게, 김정은 위원장이 저렇게 북한 주민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을 막 공개적으로 지금 노출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보면 문재인 대통령 보면 그 공항에서 처음에 도착했을 때 거의 90도에 가까운 그런 그 인사를 해서 깜짝 놀라게 했고, 가다가 또 악수를 막 해서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최고 존엄이 이게 뭐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했고, 그다음에 또 식당에 가서도 스스럼 없이 막 섞이면서 하는 모습들. 어떻게 보면 과거에 임수경 씨가 방북을 했을 때 북한 청년들이 야, 남한의 대학생은 저렇게 자유로운 거냐? 이래서 문화적 충격을 받았다는데, 이번에 북한 주민들, 평양 시민들이 받은 충격은 아마 그보다 훨씬 클 것 같은데, 뭡니까? 김정은 위원장 무슨 자신감이에요? 저렇게 막. 제가 볼 때는 그 인식의 대전환이 제 기억으로는 남측에서 북을 바라볼 때는 뿔 달린 빨간 괴물이라고 하는 이 선입견을 걷어냈던, 제 기억으로는 가장 결정적인 게 바로 그 즈음에 한 작가가 사람이 살고 있었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루이제 린저? 아니요, 그 황석영 작가인가요? 아, 황 작가였나요? 그 평양의 어떤 모습을 전하면서 사람이 살고 있어요.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게 뿔 달린 괴물이 아니라 거기도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여기에서부터 인식의 전환이 있었던 건데, 지금 그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조선중앙TV가 보면은 어제 저 장면도 편집을 않고 그대로 내보냈고, 그다음에 그 연도에 나와 있는 평양 시민들한테 90도로 그러니까 인사하는 것도 그대로 내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천지개벽의 변화라고 봐야 되는 게, 이전에 그 우리의 대통령은 남조선 괴뢰 도당의 수계입니다. 그렇죠. 북한은 그렇게 선전을 해왔어요. 네, 우리 괴뢰라고 계속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조선 괴뢰 도당의 수계가 저렇게 그러니까 겸손하고 친화적인 모습을 그대로 노출을 해줬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선중앙TV가 그 우리 갔던 여사가 방문했던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휴전선이 그어져 있었지만 정서적으로 어떤 심리적 장벽을 북한도 걷어내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밖에는 사실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것이고, 그건 뭐예요? 자신감이에요? 그건 자신감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아주 그 절박한 어떤 그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 교류와 협력에 대한 필요. 아, 이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북한 정권 같은 경우도 북한 인민들을 상대로 했던 선전의 기조, 이런 것들에 대한 대전환이 시작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까지 계속 펼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리더십은 새로운 유형이거든요. 김일성 주석이나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하고는 다른 유형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는 시대도 바뀌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의 장점이 또 틀리기 때문에 네. 그걸로서 통치 리더십을 계속 유지해 가려면 주민들도 거기서 적응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또 앞으로 또 그 경제 개발이 이제 핵은 이제 완성했기 때문에 경제 개발에 어떻게 보면 승부를, 정권 그 롱런의 승부를 걸다고 볼 수 있는데, 경제 개발하려면 북한 사회가 지금도 변하고 있지만, 장마당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생활도 변하고 의식도 변하고 있지만, 남북한에 또 해외 투자가 들어와서 그 경제 개발이 이루어지면은 사회적 변화가 불가피하거든요. 그거를 조금씩 김 위원장도 이제는 주민들에게 좀 소프트랜딩 시키려고 저런 부분을 갖다 그냥 허용하고. 아, 그 큰 틀에서 보면 그 어차피 개방을 해야 되고 외부에서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이제 예방 주사를 좀 맞아야 되고, 우리 대통령, 남한 대통령 모습도 보여주고 이런 거 그러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본인도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보수 세력이, 남측의 보수 세력이 북한의 진정성을 두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그 비핵화에 대한 어떤 진정성, 그다음에 어떤 평화에 대한 진정성 두 얘기를 하는데, 좋습니다.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일련의 저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평화, 그 전 단계에서 교류와 협력에 대한 어떤 북한의 의지, 진정성 같은 경우는 이제는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북측에서도 계속 우리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 것 그렇죠. 같다. 저는 그런 점에서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세력도 좀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정말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근데 양 교수님, 자, 김정은 위원장은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계산도 있고 뭐 판단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한다, 뭐 잘은 모르겠지만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북한 주민들은 어떨까요? 북한 주민들은 그동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얘기를 계속 들어왔고, 그다음에 우리는 핵을 갖고 있어야 뭐 자주 강국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하루아침에 지금 핵을 없애자라고 얘기를 하고, 남조선의 괴뢰의 수계가 와서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고, 이거는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어찌 보면 상당히 좀 혼란스러울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혼란스러움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들었다. 왜냐하면 북한의 주민들이 장마당을 통해 가지고 이 중국을 통해 가지고 지금 국제사회 변화를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뭡니까? 5만 4천 명의 진한 개성공단 노동자들,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한국이 남한이 잘 산다 잘 알고 있잖아요. 또 그리고 10만 이상의 북한적 노동자들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이 비교하는 그런 것도 상당히 익혀왔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특히 이 우리 탈북자들 있지만 이 사람들도 지금 이제 북측에 여기에는 정보를 또 많이 전달하고 그런 선상에서 북측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탈북자들도 보도를 보니까 탈북자들도 너무나 놀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가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에서 더 이상 김정은 위원장도 숨길 수도 없고, 오히려 숨기는 것이 지도자의 지도계에서 오히려 훼손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금 뭐랄까 허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예, 그러니까 두 번째 말씀하시죠. 지금 먼저 이 낮은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그 이 평양 시민들에게 낮은 자세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물론 몸에 배인 것도 있겠지만, 이것을 통해 가지고 평양 시민들이 워낙 지난 시기에 사상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 측에 대한 일종의 적개심이랄까요? 네.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평양 시민들의 대남 적개심을 상당히 해소시키는 그런 위해서 일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최고 수령이 한상입니까? 최고의 권위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 뒤에서 박수를 치면서 낮은 자세 보여줬단 말입니다. 이것은 아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정상국가의 정상적인 지도사상, 일종의 북한식 예민사상이죠. 이걸 통해 가지고 뭔가 목표를 달성하려는 그런 전략적 의도도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선희 기자, 예를 들면 북한에서는 남한 쪽에 드라마가 담긴 USB 같은 것들, 이걸 소지하고 있다가 무슨 뭐 교화소에 갔다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작년까지는 충분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올해도 지금도 만약에 그런 거를 갖고 불법적으로 갖고 있다면, 북한법으로 갖고 있다고 하면 처벌을 받긴 할 겁니다. 그러나 올해 신년사부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남쪽하고 대화를 하겠다, 미국하고도 얘기할 의향이 있다, 뭐 평창에 또 여동생을 보내고, 4.27, 6.12 전부 다 이제 북한에서도 약간 편집이 되긴 했지만 공개가 됐었기 때문에 북한에서 뭐 주민들도 전혀 준비 없이 이렇게 받아들이진 않은 것 같고,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부터는 뭐 담배를 피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뭐 핵과학자를 이렇게 등에 업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뭐 배에서 이렇게 병사들이랑 웃으면서 얘기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약간 좀 젊은 지도자의 모습을 사실은 많이 노출을 해왔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올해부터는 이제 남한 그리고 또 미국과 대화할 수 있다라는 모습을 이제 차차차 보여줘 왔기 때문에, 뭐 물론 충격이었긴 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도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쪽에서도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잘 못 알거나 오해하거나 뭐 이런 금기시하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많이 깨졌고, 또 마찬가지로 아마 북한은 우리보다 훨씬 더 할 것 같은데, 북한 주민들도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 일행의 이제 방북을 통해서 그걸 보면서 엄청난 문화적 충격과, 그리고 뭐 이게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될 텐데, 어쨌든 이렇게 교류가 이루어져서 좀 더 이 적대 관계가 해소되고 한민족으로서의 그 어떤 공감대 이런 것들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제 남북 정상이 9월 평양 공동 선언을 내놓은 이후에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남북 간의 그 군사적 신뢰를 넘어서 이게 지상, 해상, 또 공중에서의 그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또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하는 데 있어서의 이 구체적인 그 실천 방안들에 대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남북 간에 불가침 합의를 한 것으로 저희는 평가를 합니다. 자, 지금 들으셨습니다만 이제 공동선언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군사 그 장관들끼리도 이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놓고서 이제 정의용 실장은 이것이
불가침 합의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에 대한 이제 꼼꼼한 체크가 있어야 되는 거지만 네. 큰 틀에서 이야기하면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의 골자라고 하는 게 일체의 적대행위의 금지, 그다음에 우발적 그러니까 충돌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정영 실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육해공에서의 적대행 행위를 중단하면 더 이상 충돌할 여지가 없잖아요. 우주 전쟁하는 게 아닌 이상은. 그렇게 본다면 그거는 곧 불가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필연적으로 저는 그런 점에서 논리적으로 당연한 지금 해석을 정영 실장이 했다고 생각하고요. 남은 문제는 이제 그 실천이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또 한 가지는 우리 사회 내부에서 벌써 전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논란이 벌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그 정치적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가? 저는 이게 좀 과제로 아마 급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오히려 이제 남남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더 문제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가요? 네네. 자, 근데 그때 보면 종전 선언을 한 당사자들이 북한, 그다음에 유엔을 대표해서 미국, 그다음에 중국이었단 말입니다. 사실 우리도 참석하게 됐는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는 못하겠다 해서 우린 빠졌는데 하지만 사실상은 우리가 교전 국가였잖아요. 그럼 이번에 이 선언한 거를 계기로 해서 남북 사이에서는 사실상은 종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이미 뭐 종전선언 또 그리고 평화협정 여기에 대한 당사자 여기에 대한 이미 2007년도에 북한이 우리를 당사에 인정했다 이래 보여야 되겠죠. 또 지금 이제 판문점 선언에서는 뭡니까? 종전선언을 연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 대통령하고 합의했잖아요. 그것은 확고하게 앉아 더 이상 종전선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제되는 이런 상황은 없을 것이라 보여지고 특히나 지금은 이제 이번 이 평양 공동 이 선언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적 보장 합의서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 이제 김정구 선생님께서 잘 말씀해 준데 이게 지금 뭡니까? 적대행위, 우발적인 충돌 방지 여기서 완충지대까지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일례로 뭡니까? 동해상에서 서해상에서 동해상에서 NLL 기점을 해가지고 이 속초에서 통천 여기까지 80km 잡혀 있죠. 네. 또 그리고 서해상이 뭡니까? 우리의 NLL을 기점을 해가지고 남측으로 덕적도 또 북쪽으로 초도 이래가지고 80km 돼 있죠. 여기서 명확하게 서해에서는 서해 NLL이라는 기준점은 없지만도 대략 동해 서해 80km 지점으로 봤을 때 아마 북측이 우리가 주장하는 서해 NLL을 나름대로 수용했다. 이래 보였죠. 아, 수용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 가능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약간 좀 제가 부연을 해야 되는데 네. 그 국방부가 어제 이제 수치상의 오류를 약간 인정을 했고 이제 덕적도 수치상의 오류가 뭐예요? 그 수치상의 오류 논란이 계속 있죠? 네, 지금 이제 합의문에는 우리 서해상에서는 덕적도 이북 그리고 북한에서는 초도 이남이라고 했는데 그 거리를 계산을 실측을 해보면 130에서 135km 정도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해상에 NLL을 기점으로 하면 북쪽이 이제 50km, 우리가 85km 정도가 돼서 우리 쪽의 해상이 좀 더 많아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손해 본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죠. 그런 얘기가 지적이 있었지만 이제 오늘 국방부가 해명을 내놨는데 네. NLL은 우리가 NLL대로 사수를 하고 여기는 이제 전쟁을 하지 않는 지역이고 안충지대이고 그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해안선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북쪽의 해안선이 훨씬 더 길기 때문에 270km 정도가 되고 우리 쪽의 해안선은 100km 미만이 되기 때문에 해안선에 북한이 해안포를 갖다 놓고 해안포가 우리보다 6배가 많고 그리고 포병이 8배가 많고 함정이 4배가 많은데 어떤 병력들이 더 많이 뒤로 물려서 훈련을 하게 되는가 그런 점까지 계산을 해야지 이게 단순히 해상의 넓이만을 보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국방부의 설명이었습니다. 다만 어쨌든 논란은 좀 수치는 있을 수 있겠네요. 수치는 135km. 그거에 간단히 정리하면 완충 수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완충 수역으로 설정을 한 건데 네. 왜 우리 바다를 더 내줬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제가 성립이 안 된다고 보는 게 그래서 그 평당 쪼개가지고 땅 파는 장사를 한다면 우리가 손해겠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역만큼은 군사적 행위를 일치하지 않도록 빈 공간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한다면 우리 수역이 더 넓으면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손해 보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로 구역인데 해가지고 거기서 그러니까 어업권의 문제가 또 걸린다라면 또 경제적인 어떤 손실도 있었겠죠. 그것도 아니고 이게 시비거리가 될 이유가 제가 볼 땐 별로 없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 잠시 후에 프레스센터에서 윤영찬 수석이 이제 브리핑을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그 시작하면 저희가 바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아, 지금 올라오고 있네요. 자, 그러면 윤영찬 수석이 뭐라고 브리핑을 하는지 저희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 셋째 날 오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이 아마도 예정된 마지막 공식 브리핑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신 기자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곳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의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마음 깊이 간직할 것입니다. 대통령 내외와 공식 수행원을 태운 비행기가 지금 서울로 향하고 있습니다. 백두산 천지를 배경으로 선 남과 북의 두 정상 내외. 1년 전에는 누구도 이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고 험할 것이지만 두 정상에게 천지를 내어준 백두산의 기호는 민족의 하나됨과 평화의 한반도를 위한 서광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송이버섯에 관한 것입니다. 대통령 내외가 북에 머무는 시점에 김정은 위원장의 선물이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선물한 송이버섯 2톤이 오늘 새벽 5시 36분 성남 서울공항에 수송기 편으로 도착했습니다. 송이버섯 2톤은 아직까지도 이산의 한을 풀지 못한 미상봉 이상 가족들에게 모두 나누어 보내드릴 것입니다. 특히 고령자를 우선하여 4천여 명을 선정하였고 각각 송이버섯 약 500g씩을 추석 전에 받아보시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서 마음을 담아 송이버섯을 보내왔습니다. 북녘 산천의 향기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부모 형제를 그리는 이산가족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픈 가족의 얼굴을 보듬으며 얼싸안을 날이 꼭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미상봉 이산가족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0년, 2007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선물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게 송이버섯을 선물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네, 손을 들어주시면 이쪽에서 안 보이는데요. 수석님께서 한 분 지명해 주시죠. 예, 맨 앞에 교통방송 TBS입니다. 네, TBS 교통방송 이강훈 기자입니다. 오늘 진행됐던 백두산 방문 현장에서 남북 정상 내외가 또 산책도 나눴던 모습을 사진을 통해서 우리 또 만났었는데요. 어떤 대화가 오갔을지 모두 다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좀 최대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난감합니다. 저도 못 들었습니다. 이따 우리 공식 수행원들이 오시면 여러분들께서 개별적으로 취재가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그중에 대변인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대변인에게 어떤 대화들이 오갔는지 직접 취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전달해 주시고요. 네, 뉴시스 정민아 기자입니다. 혹시 문 대통령이 DDP에 방문하실 계획이 있는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예,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일단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하면 아마 저하고 통화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현지 의전 비서관과 통화를 해서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부분은 제가 공식적으로 여러분들께 확인 드릴 수가 없고요. 지금 비행기가 지금 출발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지금 오고 있든지 아니면 곧 출발을 하든지 그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희 가운데 줄에 바로 기자님. 네. 네, 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입니다. 그 김정은 위원장이 송이버섯 2톤을 선물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북측에 어떤 선물을 했는지 그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정상 내외의 선물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오픈하는 게 사실은 관례는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양측에서 그 외에 어떤 선물이 오고 갔는지를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도 역시 공식 수행단이 오면 양측에서 선물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나중에 알려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가운데 이쪽 질문하시죠. 네, 뉴스핌 최송무 기자입니다. 네, 어제 그 남측 경제인하고 그 북측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만찬을 함께한 걸로 뭐 우리 대통령께서도 함께하셨지만 뭐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발언이나 이런 부분이 알려진 게 없어서 좀 알고 계신 게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 또 어떤 뭐 경제 협력이나 이런 부분이 논의된 게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참 그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만큼이나 저도 사실은 매우 궁금합니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인프라나 아니면 통신 여건, 그다음에 우리 기자단의 수, 우리 수행원의 수 등으로 인해서 사실 북측과의 취재, 북에서의 취재가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설사 취재가 되더라도 이걸 남측으로 보낼 그런 시간적인 여유들이 별로 없어서 아직 정확하게 그분들의 대화 내용까지 파악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여러분들이 마음껏 취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기 때문에 잠깐만 참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외신으로 가보겠습니다. 홍콩 피닉스 TV의 곽유희 기자 질문해 주세요. 네, 홍콩 피니크 방송 곽유희입니다. 방금 백두산에서 나온 사진들을 잘 봤습니다. 전성끼리 그리고 부인들끼리도 다정하게 컴식해 있는 것을 인상 깊었습니다. 이번 스케줄은 국제사회에서 어떤 인상 줄 것인지 혹시 이 스케줄 잡기 전에 생각하시는 부분, 고려하는 부분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2007년에 정상회담 할 때도 백두산 관광 부분은 나왔는데 김정은 위원장도 계속 백두산 관광하고 삼지역 관광 추진하고 있는데 남북한은 앞으로 그 백두산 관광 부분에 있어서 어떤 협력할 것인지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국제사회에서 두 정상 내외가 백두산에 섰다는 것은 그 장면만으로도 굉장히 감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제사회뿐가 아니라 우리 한민족의 입장에서는 백두산이 주는 그 상징이 워낙 크고 또 어찌 보면 우리 한민족의 시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오는 그 정서가 훨씬 더 커 보입니다. 그리고 백두산 관광과 관련돼서는 현재로서는 이번 합의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일단 우선 합의사항에는 금강산, 그 다음에 개성공단 등이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 간에 보다 긴밀한 협의는 진행되지 않은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헤럴드 경제 부스 쪽에서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 뒤쪽인 것 같습니다. 먼 곳까지 질문 기회 감사합니다. 헤럴드 경제 이승환입니다.
우선 비핵화 협의 관련해서 진전이 많다는 평가가 많이 보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의제인 경제 협력에 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요. 특히 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현실 속에서 남북 경협 이 협의가 어느 정도 진전됐다고 평가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그 청와대에서 그 이번 재벌 총수들의 방북이 정부 스스로 결정했다고 거듭 밝히셨는데요. 그렇다면은 현 시점에서 그 재벌 총수들의 방북을 결정했을 당시 고려했던 소기의 성과를 이루셨는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꺼번에 많은 질문을 주시네요. 예, 경제 협력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는 사실은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경제 협력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리 국제사회의 제재 문제가 풀려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정부에서는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미측과 또 북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왔고요. 그리고 비핵화 문제의 진전은 곧 국제사회에서 또 새로운 국면을 도래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남북관계와 또 한편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것이 어느 시점에 또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을지는 저희도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벌 총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북측에서는 200명이라는 숫자를 저희들에게 제시를 했을 뿐이고 누구를 그 수행단에 포함시켜 달라라는 요청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제계의 주요 인사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분들이 지난번 제가 브리핑에서 말씀드렸지만 당장의 어떤 경제 협력의 성과를 내기 위해 방북을 했다기보다는 앞으로 전개될 한반도의 새로운 지형에 대비해서 이번에 올라간 것이고 또 그분들이 앞으로 여건이 조성됐을 때 정말 많은 역할을 해주실 수 있을 거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아까 아리랑 TV 쪽에서 손 드셨던 분 계셨던 것 같은데요. 일어서 주시면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네, 수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리랑 TV 신세민입니다. 미 국무부 발표에 따르면 27일 북한 관련해서 이제 장관급의 UN 안보리 회담이 열릴 거라고 하는데요. 이때 대북 제재 완화에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시는지 그걸 또 바꿔서 다시 여쭙자면은 이번 평양 공동선언문에서 명시된 비핵화 관련한 내용들이 그 대북 제재 완화 조치의 시작에 충분하다고 평가하실 수 있는지 말씀 여쭙겠습니다. 예, 뭐 지금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거라는 정보는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언이 비핵화의 대북 제재 완화의 충분한 조건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역시 제가 당장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그것이 북과 또 미국 간에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 비핵화에 관련한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진다면 여러 가지 환경이 또 바뀔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것이고요. 항상 상황은 계속해서 바뀔 수 있다는 걸 전제에 두고 저희들도 그런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네,
평화를 향하는 마음이 서울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삼지연 공항에서 대통령 자, 지금 윤영찬 수석의 브리핑을 들으셨는데, 자, 윤 수석의 브리핑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이 확인됐죠. 일단 대통령이 거기서 출발을 해서 이제 출발을 했거나 지금 오고 있는 중이다라는 얘기하고 송이 얘기가 있잖아요.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오늘 새벽에 이제 수송기편으로 2톤의 송이버섯이 이제 도착을 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2톤이면 2,000kg. 네, 2,000kg이고 이게 이제 지금 2톤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산가족, 미상봉 이산가족입니다. 아직까지 만나지 못한 미상봉 이산가족 중에 이제 고령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4천여 명을 이제 선별을 해서 약 500g씩 이제 돌아가도록 1인당 500g이요? 네. 과거에 2000년이나 2005년에도 이제 송이버섯이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국무위원 뭐 그 당시에 정상회담 참석자들한테도 좀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이산가족에게 분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마 이제 수치상 계산을 해보면 다른 쪽엔 주지 않고 이산가족에게만 아마 이제 분배를 하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산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야 이게 고향에서 온 송이다. 뭐 상당한 어떤 마음의 어떤 감동 같은 게 좀 있긴 있겠네요. 그냥 일반적인 이산가족이 아니고 미상봉, 상봉하지 않는 이산가족에 대해 주겠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4,000명. 상봉 신청했다가 안 된 분들 대상으로 이제 뭐 드린 것 같은데. 그때 왜 시위했잖아요. 우리 아버지 90세인데 이거 언제 가시라고 하느냐, 좀 보내달라 이런 아들이 시위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 1순위겠네. 예. 그리고 이번에 그 정상 합의에 그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그걸 갖다 정례화하기로 정례화 그러니까 그 상시 상봉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상설 면회소를 예, 운영하기로 했다고 하는 거 보면 이런 아픔들을 더 이상 이제 그냥 지나갈 수가 없다. 뭐 남은 분이 이제 한 5만 명이고 그 중에 대부분이 60%인가가 뭐 80세 이상이고 이러니까 이런 그 송이 이야기도 그런 데 대한 공감에서 나온 것 같고 송이 이야기를 나오니까 말씀드리면은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 방문 때 그때 3톤이 실부산 송이가 와가지고 저 같은 사람한테도 이거 먹을 기회가 났었는데 그 뒤에도 제가 저기 좋다는 송이를 또 먹어볼 기회가 많았는데 뭐 이런 거 전혀 떠나가지고 그 신선도라든가 맛은 역시 함경도 그 개마고원이나 이 언저리 같은데 실부산 송이가 최고더라. 거기 역시 북한에서 이렇게 남한의 딴 것도 아니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선물할 만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제 언론사에도 보내서 저도 조금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때 이제 지금 이제 2000년 저도 이 수영원으로서 평양에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와가 이제 송이버섯 일하는데 송이버섯 이것을 어떻게 가를 것인가. 이건 첫째, 북측에서 이 선물에 대한 일종 용도랄까요. 이것이 상당히 중요식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 한민족이 골고루 다 이렇게 좀 나누어 먹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취지의 이야기 있었죠.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배분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좀 대표성을 띠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해보자. 그러나 그 이후에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이 있었다. 이랬죠. 오히려 남남 갈등이 있었다 했죠. 그런데 이제 노무현 정부 들어왔을 때는 뭡니까? 2차 일할 때는 4kg 왔죠. 그때 왔을 때는 아마 2000년 1차보다는 좀 갈등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기억하고 어쨌든 내려온 송이가 이제 이산가족 중에서 이제 미상봉 이산가족 그리고 고령 가족 4,000명에게 딱 500g씩 간다고 하니까요. 그거 드시면서 뭐 고향을 가보지 못한 그런 억울함 그런 것들 좀 푸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귀하게 생각하고 먹어야 되는 게 북한에서도 잘 못 먹습니다. 그리고 그걸 따내기 위해서 대개 인민군들이 동원해가지고 산에 비탈에 올라가가지고 다 따가지고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서 먹으면 좀 더 이렇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못 받아봐가지고 소외감 느끼는데 사서라도 좀 먹게 남북 경제 교류라도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사서는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갔다가 비행기를 타고 이제 돌아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 대통령은 귀국을 하게 되면 곧바로 또 뉴욕으로 가야 됩니다.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한 건데요. 현지 시각으로 24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공동선언에 포함한 내용 이외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를 토대로 내주 초에 뉴욕에서 있게 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앞으로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을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들에 관해서 양 정상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해졌다고 봅니다. 분명히 선언문에 담지 못한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 직접 전달할 것이고 그 결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폼페오 국무장관이 평양 방문이 이루어질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들으셨습니다만 선언문에 담지 못한 많은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또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만나면 북한에 가서 있었던 얘기를 다 전할 텐데 저 메시지 어떤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대목에 지금 이르는 것 같은데요. 저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공개되지 않은 영역 그것이 어디까지냐가 이제 그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될 텐데 비핵화 문제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니까.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종합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트윗을 하면서 밤잠까지 안 자면서 트윗한 게 핵사찰 합의했다는 대목. 그렇죠. 이게 정말 희망사항과 팩트를 착각해서 올린 거냐 아니면 청기누설이냐 부분 이제 팩트 점검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어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협상을 갖자고 제안을 했다고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빈이라는 게 IAEA가 바로 그 점이죠. 그러니까 국제 원자력 본부가 있는 곳이 빈인데 그렇다면 이건 또 다시 사찰 문제하고 직결이 되는 어떤 그런 대목이라고 지금 봐야 되는 거고요. 네. 또 한 가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밝히기를 사흘 전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한을 받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대목. 그리고 정의용 안보실장이 특사단으로 북한을 갔다 와서 브리핑을 할 때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여건 조성이라고 하는 대목을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모든 게 아직 공개되지 않은 그 영역에서 뭔가가 있는데 그것을 간접적으로는 가늠해 볼 수 있는 정황들인데 이렇게 본다면 이 평양 공동선언에 공식적으로 담겨지지 않은 상당한 내용이 지금 있고 이것이 긴밀하게 남북미 간의 어떤 교류가 되면서 이후 밑도를 까는 작업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며칠 전 보도에 보면은 북한이 그 백악관 측에다가 영변 핵 시설 폐기 문제를 타진했다. 그 종전선언 조건부로 했다는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이야기와 더불어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같이 전달됐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입니다. 보면은 지난번에 그 정상회담을 하자마자 이 선언문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 날 미리 다 준비해 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자꾸만 수정했는지 모르니까 아마 우리가 모르는 많은 얘기들이 있고 이번에 미국에 가서도 유엔에 가서도 그 얘기들이 많이 전달돼서 확확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는 김 위원장 주변에 반대가 있었다. 이런 전혀 듣지 못한 새로운 사실을 밝혔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통일전선부 주요 인사를 제가 옆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주변에서 전부 다 반대를 했답니다. 서울 방문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그거는 완전히 김정은 위원장이 독자적 결정이었는데 그걸 막지를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려가 그만큼 큰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결정을 김정은 위원장이 했고 또 우리 대통령은 또 그걸 독려했다. 거기에서도 의미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자, 김 위원장 서울 간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 대통령 벌써 3번이나 갔는데 내려온다 그러니까 반대를 많이 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말씀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네. 지금은 이제 이 폼페이오 장관이 이 공동선언 발표 이후에 자기가 공동성명을 냈죠. 공동은 아니지만 성명을 냈죠. 거기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지금까지 폼페이오 장관은 항상 북한하고 협상할 때 비핵화 협상이라는 용어만 썼어요. 네. 집중이죠. 기타 관계 개선, 그다음 지금 뭡니까? 대북 제재 완화 이미 일치 안 썼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의 성명에 보면은 비핵화, 평화 체제, 관계 개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서로 원하는 것을 하나의 탭을 올려가지고 협상답게 하겠다. 이것은 뭡니까? 상당히 유연하게 협상해야 되거든요. 이 유연하게 협상했다는 뭡니까? 적어도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뭔가 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왔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 기자들한테 이야기할 때 이 김정은 위원장과 이 비핵화 관련해 가지고 비핵화 방안에 대해서 합의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전혀 이게 공동선언 때 없습니다. 그럼 이것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전달할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저는 기대가 되고 그다음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 과거에 보면 김정일 위원장도 이 6.15 공동선언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적절한 시기에 온다 했죠. 적절한 시기에 결국 안 왔죠. 그 적절한 시기는 왜냐? 결국 뭐냐면 체제와 존엄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뭡니까? 북한 군부들이 결코 남쪽에 가면은
체제 훼손, 존엄, 모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측의 다양한 목소리를 다 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이것을 계속 그 당시 북한 군부들이 반대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 반대를 뚫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 왜 가야 되겠냐? 이 핵심적인 부분은 뭡니까? 정상국가의 정상의 지도자상입니다. 정상국가로 가겠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뭐 북한에 우리 대통령 가서 한 행동들, 그러니까 그쪽에서 보인 반응들을 보면 뭐 진짜로 뭐 정상국가로 가겠다라는 의지가 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는 거니까 그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한번 보시죠. We had very good news from North Korea, South Korea. They met and we had some great responses. I got a tremendous letter from Kim Jong-un. As you know, it was delivered 3 days ago. We're making tremendous progress with respect to North Korea. And now the relationships, I have to tell you, at least on a personal basis, they're very good. It's very much calmed down. Well, we'll see what he's looking at. We'll see. But in the meantime, we're talking. It's very calm. He's calm. I'm calm. So we'll see what happens. 자,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 들으셨습니다만, 저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뭐 우리 폼페이오 장관 갈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당사자인데 또 저렇게 확 바뀌었습니다. 지난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계속 여러 차례 이제 교착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6.12 정상회담 갈 때까지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근데 보면은 이제 그때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남측 정부가 끼어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밀어 추동하는, 그래서 성사를 시키는 뭐 그런 견인차 역할을 하는 식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6.12 때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취소됐다라고 이제 백악관에 이제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직후에 이제 비공개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그 이후에 6.12 정상회담이 성사가 됐었거든요. 네. 이번에도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무산된 이후에 이제 비핵화 협상이 북미 간에 굉장히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 남북 정상회담 이제 선언문이 나온 직후부터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제 뉴욕에서 이수용 북한 외무상을 만나겠다, 그리고 또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 대사를 통해서 그 빈에서 또 이제 다른 채널을 가동하겠다. 그러면 뉴욕과 빈에서 이제 또 다른 채널들이 가동이 되면서 북미 대화가 확실히 재개가 되는 모양새로 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정치권에서는 뭐 그 우리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좀 대통령이 그 중간에 끼어서 이걸 추동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야당이나 이쪽에서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야당의 의견들이 깔리는데,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겉으로는 진전이 있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 1, 2차 선언 때보다도 또 오히려 뒤로 후퇴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그 김성태 대표가 이번에는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으로 직접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육성으로 하긴 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핵시설 폐기는 없고 비핵화는 신용뿐이다라고 신용한 이야기했고, 거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뭐 잔치만 요란하고 먹을 게 없다, 비핵화 진전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은 긍정적으로 이제 해석을 했는데,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그 비핵화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남북 군사 합의서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사실상 이거는 북한 핵은 그대로 인정해주면서 핵 보유국으로 가도록 주면서 우리 대한민국만 무장 해제하는 거다라고 아주 강경하게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라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나올 걸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 부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 지금 뭐 저 자막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진통이 예상되는 건가요? 그는 원래부터가 1차 판문점 선언도 그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결과를 보고 논의를 하자고 이야기됐는데, 지금 결과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놓기 때문에 1차 그 판문점 선언뿐만 아니라 이번에 2차 평양 선언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 측의 협조를 얻기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죠? 저기 아사히 TV가 찍은 화면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백두산에서 저 어떻게 찍었을까요? 백두산에서 양 정상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제일 앞쪽에 오른쪽에 있는 게 김정은 위원장, 왼쪽에 문재인 대통령이고, 그 뒤에 이제 김정숙 여사, 또 지금 안 보이네요. 자, 저거를 헬기를 동원해서 중국 국경 지역에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이 취재력이 상당히 어저께도 놀랐지만 대단하네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같이 올라간 취재단이 보내온 깨끗한 화면인데 일본에서는 지금 일본이 계속 소외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기자들은 굉장히 열심히 뛰어서 저런 모습. 자, 지금 보고 계시죠? 왼쪽에 하얀 옷 입은 분이 김정숙 여사, 그 오른쪽에 아마 이설주 여사일 것 같고요. 그런 걸어가는 모습. 아, 뒤에서 막 쫓아가네요. 자, 그런 모습입니다. 자, 거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자,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평양냉면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남북 정상은 어제 평양 옥류관에서 냉면으로 오찬을 함께 했는데 그 장면 한번 보시죠. 그래도 널 사랑해. 아니 자꾸 이제 보는 거예요. 처음 만난 그때 콩닥콩닥 난 사랑에 빠졌어. 용기 내가 낸 면을 그렇게 좋아하는 자, 저 장면을 통해서 뭐 보니까 그 김정숙 여사가 남편을 제인 씨 그만 가요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그것도 참 흥미로운 대목이긴 한데 어쨌든 평양냉면 때문에 뭐 남쪽에서도 사실은 평양냉면 집들이 속된 말로 대박을 낸다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북쪽에서도 지금 가면은 이제 평양냉면 때문에 다 그걸로 이제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음식을 통해서 외교가 이루어지는 또 이런 특별한 모양새를 보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 김 위원장은 또 이제 냉면을 가지고 1차 때도 약간 농담이 있었는데 멀리서 갖고 왔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를 띄웠었는데 이번에도 촬영을 하니까 식사하기가 좀 어렵다, 뭐 못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주변에서 이제 웃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냉면의 맛과 관련해서는 가수 지코 씨는 상당히 좀 극찬을 했는데요. 밍밍한 맛의 평양냉면을 생각하고 왔는데 밍밍하지가 않고 굉장히 균형이 잡혔다. 아니, 우리 쪽 냉면은 네. 주로 그게 매력 아닌가요? 밍밍한 맛? 여기는 이제 뭐 식초나 겨자가 아니라 뭔가 특별한 소스를 넣어서 먹다 보니까 정말 살짝 뭐 매콤하다. 굉장히 맛 표현을 또 가수답게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했는데 차범근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깊은 맛은 있는데 한국 냉면을 많이 먹다 보니 거기에 익숙해서 그런지 조금 뭐 싱거운 것 같기도 한데 하지만 또 음미해 보면 깊은 맛도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좀 유보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냉면은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니까 저게 이제 외국인들도 다 먹게 되면 그걸로 냉면 사업 같은 것도 하여튼 할 수 있지 않을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찬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백화원 영빈관 앞 정원에서 기념 식수 행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싱싱하고 모양이 참 좋습니다. 꽃이 기르지는데 그게 황금빛 꽃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나무 말이 원령입니다. 옛날에는 이 열매 가지고 절에서 쓰는 그 염주 그걸 만들었는데 거의 자운나무 가져오신 사연을 담아서 평양 방문을 기념하여 이런 글자를 새겼습니다. 마음에 듭니까? 예. 이 나무가 정말 무럭무럭 자라고 그다음에 또 꽃도 무성하게 피고 또 이상하게 또 결실도 맺고 그것이 남북관계 우리 발전과 함께 하는 바랍니다. 순간에 꽃이 쫙 피면 좋겠는데 지금 가을 7월에 7월에 네, 오늘 이제 상수 오셔가지고 전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 곡식이 열매를 또 이제 풍부하게 하고 여기도 다 몰아내는 그러니까 금과 같은 훌륭한 김돌락이죠. 나무 심었기 때문에 앞으로 롱록 자라서 통일을 할 겁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자, 지난 4.27 남북 정상회담 때는 그 판문점 옆에 이제 소나무를 심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예. 모감주 나무인데 예. 뭐 저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모감주 나무 잘 알고 있는 나무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죠?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그걸 설명을 했는데요. 네.
뭐 대통령 식수든 어디 뭐 관공서 식수든 식수하면 되게 그 주요 수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나무 아니면 너티나무, 단풍나무 이런 거 정도인데 그러니까요. 이번에 특별히 모감주나무를 가지고 왔다. 네. 모감주나무는 나무를 가지고 염주를 만들기니까 염주나무라고도 하는 그런 나무인데 염주나무. 꽃이 황금색으로 핀다. 황금색 그리고 그건 이제 번영을 상징한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의미는 북한이 앞으로 경제 개발이나 이런 계획 개방을 통해서 우리 그 남북한이 같이 그 대한민국 이룩한 그런 이제 성취와 마찬가지로 북한에도 그런 번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그 뜻을 담아서 그렇게 했다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설명을 했는데. 근데 아니 지금 좀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밑에 이제 그 뭐랄까 기념비라든가 그런 걸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그 날짜가 지금 보고 계시죠? 평양 방문을 기념하여 아까 최용해가 뭐 마음에 드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2018년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로 내일이에요, 내일. 근데 오늘 지금 대통령은 돌아오고 있는데 또 어떻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저거에 대해서는 뭐 공식적인 설명은 없지만은 일부에서는 원래 남북이 협의할 때 당초에는 4일간 있으려고 했던 건 아닌가. 그래서 그에 맞춰서 표지성은 준비되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뭐 그 3일로 줄어들었다. 뭐 줄어드는 걸 좋게 해석하지 않는 그런 쪽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분석을 내놨는데 북한 측에서는 뭐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거고 이거는 제작하는 쪽에서 실무적으로는 실수를 한 거다라고 이야기해서 뭐 더 이상 그 논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논란이 할 게 있을까만도 어떻게 저런 실수를 했을까? 국가 정상들끼리 만나는 그 날짜를 저렇게 틀렸을까? 제 생각에는 이번에 사실은 그 준비 기간에 협상 기간이 한 4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핵이라든가 이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협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또 이제 방북도 인원도 많았고 그래서 저런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스가 있을 수도 있었겠다. 왜냐하면 정당 대표하고 저 김영남 그 의장하고 만나는 것도 사실은 펑크 났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죠. 한번 부의장이 나오니까 우리 정당 대표들은 사실 뭐 국회의장급인데 부의장 나오니까 캔슬하고 다시 했던 것처럼 그런 그 실무적인 실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평양 시민들이 즐겨 찾는 대동강 수산물 식당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 깜짝 방문을 했죠.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평양 시민들과도 가까이서 만났는데 그 화면 한번 보시죠. 우리도 여기서 뭐 마담 보러 왔고 회장한 지 얼마 안 됐죠. 문을 연 지 얼마 안 됐죠. 아마 예, 아무튼 아마도 오늘 이렇게 우리가 다녀가고 나면 훨씬 더 유명한 곳이 되지 않을까. 오늘 내가 너무 시간 많이 끌는 거 아닙니까? 먼저 와서 좀 둘러보았습니다. 식사 되겠습니다. 자, 보셨습니다만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약간 기자 기질이 있으신 것 같아요. 계속 평양 시민들한테 계속 끊임없이 질문을 하니까 김정숙 여사가 빨리 가자고 이렇게 얘기까지 하고 있죠. 네, 저 대동강 식당이 저 1층에는 이제 아까 보셨듯이 큰 수조가 있고 거기에 이제 여러 종류의 이제 어종들이 있고 철갑상어 계속 보여주고 있죠.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어떤 어종을 골라서 어떤 식으로 내가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을 요리해서 2층이나 3층으로 이제 올려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럼 철갑상어도 회를 쳐요? 뭐 그것까지는 아직 알 수는 없는데 철갑상어 회를 먹는다고. 철갑상어나 회를 뭐 연어, 뭐 칠색 송어, 조개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층에서는 좀 아무래도 우리 수산시장처럼 고급 수산시장처럼 좀 볼 게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2층으로 갔을 때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또 이제 깜짝 방문을 해서 같이 만나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됐는데 거기 있는 시민들이랑도 이제 같이 인사를 하고 식사하는 도중에 뭐 맛있게 드십시오, 뭐 이렇게 좀 구경하러 왔습니다. 뭐 우리가 왔다 갔으니까 이 식당이 좀 더 유명해지겠습니다. 뭐 이런 발언들이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주민들 거기서 두 정상이 밥 먹고 있는데 옆에서 그 긴장이 돼서 밥이 잘 들어갈까 잘 저 모르겠는데. 장면 보면 저는 북한도 변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게 보통 우리가 그전에
그 과거에는 저런 일정이 잡히면은 미리 준비된 사람들이 교육받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연출에 따라서 발언하고 뭐 이렇게 그렇죠.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보면은 표정도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반갑고 그리고 밝아요.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하고는 좀 다른 시대로 어쨌든 뭐 다 변하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대통령은 어저께 저런 행사를 가졌었고요. 노쇼, 나타나지 않는 그 노쇼 논란을 불러일으킨 정당 대표들은 어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만났습니다. 그 장면 한번 보시죠.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아이, 내서 면담을 고맙습니다.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원래 어제 일찍이 예. 여러분들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나누었더라고 되면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툭 털어놓을 수 있었겠는데 학수 고대의 보람이라는 게 바로 오늘 같은 이 광경을 놓고 예로부터 그 쓰던 저 의사 표시라고 생각됩니다. 어렵다. 통신을 통해서 자료를 읽을 때마다 옛 추억의 장면이 됐고 정대원 선생과도 다른 동료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네, 물어봤죠. 대기 정부를 한다고 그런 말씀하셨다고 그러더만요. 정의당 대표 여사하고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니까 그 아름다운 마음을 더 뜨겁게 타원지면서 합심해서 통일요 정치에 매진해 나갑시다. 10년 전에 뵀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세요? 변함없이요? 예. 아니 선생님 모습이나 뭐 리차 선생님 모습이나 뭐 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통일협을 성취할 때까지는 그래서 연 모습대로 그냥 그래서 쫄장부가 되셔야 되겠습니까? 예. 대장부가 됩시다. 예. 자, 지금 보셨습니다만 서로 이제 덕담을 막 나누는데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90대잖아요. 근데 정말로 10년 전과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장부가 되지 쫄장부가 되면 되겠습니까? 이런 말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 전직 의원이시잖아요. 예, 저 처음부터 저렇게 만났으면은 좋았을 텐데 그 전에 해프닝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김영남 그 상임위원장은 좀 북한 사회에서도 굉장히 존경받는 원로. 저 사회에서 사실상의 국가 대표죠 지금. 예, 실질적으로 헌법상으로는 국가 대표이고 정치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지만은 만났는데 뭐 그 국회 회담 올해 안에 하자. 그리고 우리 문희상 100주년 행사도 같이 하고. 문희상 의장의 그런 이제 뜻도 전달하고 해서 뭐 실질적인 논의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오게티가 있다면은 우리 이해찬 대표께서 지난 보수 정권 남한의 보수 정권 11년이라고 표현하셨는데 11년이 아니고 9년인데 9년 동안에 남북 관계가 아주 후퇴했다, 나빠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안 그럴 수도 있고 왜냐하면 보수 정권도 남북 관계 개선하려고 했거든요. 이명박 대통령도 비핵 개방 3천이라는 공약을 했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한반도 프로세스 공약 진취적인 공약을 했었는데 잘 안 됐죠. 안 됐고 이제 이 정부는 이걸 풀어간다는 점에서 좀 나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우리 야당을 향해서 초당적으로 남북 문제는 초당적으로 하자, 통일 문제는 초당적으로 하자, 협조를 하면서 저기 가가지고는 지난 정권 이렇게 폄하하는 이런 발언을 하는 거는 정말 이게 협치를 위해서 남북 간 협치를 위해서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여당이 됐고 칼자루를 쥔 입장인데 그런 좀 아량 같은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은 좀 느끼게 됩니다. 뭐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특집 뉴스 현장을 해드리고 있는데 3차 남북 정상회담 소식 뭐 여러 가지로 전해드렸는데요. 이 밖에도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들이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조소혜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현장 클릭 출발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의 진원지로 지목된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을 통해서 여러 문제 출발점으로 지목된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겠다며 사법행정회의에 권한을 부여하고 법원 행정처는 오로지 집행 업무만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김 대법원장이 공식적으로 폐지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사법부의 대표로서 통렬히 반성하고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대법원 기밀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K-팝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3차 유엔 총회 무대에 오릅니다. 한국 가수가 유엔 총회에 초청받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방탄소년단은 오는 24일 유엔의 새로운 글로벌 프로그램인 유니세프 청년 관련 행사에 참석해 3분간 연설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피겨 선수 김연아도 지난해 11월 평창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3분가량 연설을 한 바 있는데요. 전 세계 인권 향상을 위해 K-팝 그룹이 연단에 오르는 건 이례적입니다. 방탄소년단은 유엔 산하기구인 유니세프와 아동 및 청소년 폭력 근절 캠페인을 진행했고 러브 유어셀프 시리즈 앨범 판매 수익 중 일부인 5억 원을 지난해 11월에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방탄소년단 7명이서 이렇게 세상을 완전히 바꾸거나 혹은 뒤집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같이 나아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진행해온 기부 활동에 전 세계 팬들이 동참하면서 이 캠페인에는 현재 11억 5천여만 원의 후원금이 모였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유명 외과 의사가 여자친구와 함께 상습적으로 여성들을 유인해서 약을 먹이고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깔끔한 용모의 직업은 외과 의사. TV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이 38살 윌리엄 로비쇼는 여자친구와 함께 주로 식당이나 술집, 바에서 젊은 여성들에게 접근했는데요. 이들은 2년 전 뉴포트 비치의 바에서 만난 한 여성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여자친구의 집으로 데려와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There was one other time that they invited her back over for wine and she went over there. And I recall her being, I don't know, I guess a little uncomfortable, maybe. 이 로비쇼의 휴대폰에서는 피해자들이 환각 상태나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강요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1000여 개의 영상이 발견됐는데요. 검찰은 가해자 커플이 젊고 매력적이며 단정한 용모를 지니고 있어서 피해자들이 의심 없이 어울렸다가 범행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ut you need to hear this. Your conscious decisions to party with these defendants or with anybody using alcohol or other intoxicating substances. 검찰은 피해자가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다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장 클릭이었습니다. 자, 지금 그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백두산 천지에 올랐던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속보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오후 3시 반에 삼지연 공항을 출발을 해서 지금 현재 귀국 중이랍니다. 대통령이 귀국하고 나면 아마 수많은 이야기들이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집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3차 남북 정상회담 뉴스 특보가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패널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